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피난 계획 및 피난 관련 이론 총정리라는 제목의 슬라이드 묶음인데요. 제가 처음엔 이거 그냥 소방 안전 매뉴얼 같은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넘겨볼수록 와, 이건 단순히 비상구는 이쪽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건축 설계랑 인간 심리학이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다루고 있어요. 화재라는 극한 상황에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린 인간을 어떻게 안전하게 탈출시킬 것인가. 심지어 그 비이성적인 본능까지 계산에 넣어서요? 네, 그게 바로 이 자료의 핵심 줄문인 거죠. 와, 사람을 사람 자신으로부터 구하는 설계. 딱 그 말이네요. 자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꼭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서 우리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이 영리한 설계의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패닉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난 영화 보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한 군데로 몰리다가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딱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자료에서는 패닉의 원인을 단순히 공포심이라고 하진 않네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패닉은 그냥 무서운 감정 그 자체가 아니고요. 특정 조건들이 딱 갖춰졌을 때 발생하는 뭐랄까 정신적 마비 상태에 가깝습니다. 정신적 마비 상태요? 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정보 부재 상황,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탈출구 부족 상황, 마지막으로 이대로 갇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심리적 불확실성.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뇌가 그냥 이성적 사고를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침착하세요 이렇게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그럼 이 패닉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궁금해지는데요. 평소 피난 경로를 숙지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 이건 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기 좀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광적인 사람의 격리, 그리고 인원의 분산 유도. 이건 거의 뭐 군사작전 같은데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집단 심리 관점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수백 명이 대피하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이 다 틀렸어, 우린 다 죽었어, 이렇게 절규하기 시작하면요. 아, 그 공포가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거든요. 주변 사람들까지 다 동요시키겠네요.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던 사람들까지요. 그래서 그 감염원을 집단에서 분리하는 것이 전체의 생존 확률을 높인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지만 또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인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인원 분산 유도들 비슷한 맥락이겠군요. 한 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으면 옆 사람 숨소리 하나에도 민감해지면서 불안감이 막 증폭되니까요. 정확합니다. 좁은 공간에 밀집된 군중은 그 자체로 거대한 패닉 유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갈래의 탈출로를 만들어서 인원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것. 이게 패닉 예방의 핵심 설계 원칙 중 하나입니다. 와, 패닉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벌써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다음 슬라이드는 더 흥미롭습니다. 화재 시 나타나는 인간의 5가지 본능. 이건 패닉 상태가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수만 년간 진화하면서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일종의 생존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첫 번째가 귀소 본능인데요. 이게 아주 강력한 본능 중 하나입니다. 귀소 본능이요? 네, 화재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비상구보다 자기가 매일 아침 들어왔던 그 정문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여요.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머리로는 비상계단 위치를 알아도 몸은 가장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기억된 경로를 따르는 거죠. 낯선 비상구보다는 익숙한 정문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전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럼 두 번째는 지향 본능. 빛을 따라 움직인다. 이건 어두운 곳에서는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빛이 출구의 불빛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화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자욱한 연기 속에서는 빛의 정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난 유도등이 그 어떤 빛보다도 명확하고 강력하게 이쪽이 생망의 빛이다 라고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퇴피 본능은 화염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도망치는 거니까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근데 네 번째, 추종 본능은 이거 좀 무서운 본능인데요? 앞사람이나 다수를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판단력이 흐려진 위기 상황에서는 다수가 가는 길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즉, 누군가 한 명이 잘못된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면 수십, 수백 명이 그냥 그 뒤를 따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초기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건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좌회 본능, 왼쪽으로 돌려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건 왜죠? 여러 가설이 있는데요. 오른손잡이가 인구의 다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발달한 오른발에 힘을 주면서 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계 반대 방향, 즉 왼쪽으로 회전하게 된다는 설명이 유력합니다. 아, 운동장 트랙도 왼쪽으로 돌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요. 이게 미미한 차이 같지만 갈림길에서 명확한 안내가 없을 때 사람들의 동선을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와, 이런 본능들 하나하나를 듣고 있으니까 건축가나 안전설계자들은 거의 심리학자나 행동과학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움직일 걸 전부 예상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슬라이드의 핵심 원칙 2가지,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가 등장합니다. 이 2가지가 바로 그 비이성적인 인간을 구하는 설계의 뭐랄까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프루프, 바보도 실수하지 않게 만든다. 이름부터가 아주 직관적이네요. 네, 극도의 공포로 판단력이 거의 유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 즉 저지능 상태에서도요.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프루프루프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자를 읽을 필요 없이 녹색 사람이 뛰는 그림만으로 방향을 알려주는 비상구 픽토그램, 아니면 손잡이를 돌릴 경황이 없을 때 그냥 몸으로 밀기만 하면 열리는 패닉바가 달린 비상문 같은 것들. 아, 그 밀면 열리는 문요. 네, 이런 것들이 모두 풀프루프 설계의 위대한 결과물인 거죠. 그렇다면 페일세이프는 뭔가요? 실패에 대비해서 안전을 확보한다? 이건 하나의 시스템이 고장날 경우를 대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실패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 그게 페일세이프의 출발점입니다. A 계획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B 계획, C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두 방향 피난 원칙이겠네요. 그렇죠. 한쪽 복도에 불이 나서 막히면 반대쪽 복도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항상 2개 이상의 탈출로를 확보하는 것. 또 정전으로 모든 조명이 꺼지는 실패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가 즉시 가동되어 비상 조명 등을 켜주는 것. 이게 바로 페일세이프입니다. 와, 이 2가지 원칙만 이해해도 안전 설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피난 대책의 일반 원칙 9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그냥 1번부터 9번까지 쭉 나열하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방금 배운 풀프루프랑 페일세이프 관점에서 묶어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난 경로는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원시적 방법에 의한 원칙 같은 것들. 이건 전형적인 풀프루프 원칙이죠. 왜죠? 첨단 전자장비는 패닉 상태에서 조작하기 어렵거나 정전 시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식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두 방향 피난 통로 확보는 방금 말씀하신 페일세이프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피난 통로의 완전 불연화. 이것도 피난길 자체가 불에 타버리는 최악의 실패를 막는 거니까 페일세이프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화재 발생층 우선 고려 같은 원칙은 전략적인 관점입니다. 50층짜리 건물에서 무작정 전원 대피령을 내리면 모든 사람이 계단으로 물려서 오히려 병목 현상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불이 난 층과 바로 위, 아래층처럼 가장 위험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대피시키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승강기는 피난로가 아니다. 이건 정말 꼭 기억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정전으로 공중에 멈춰버리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실제 건물의 평면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 건물의 형태 자체가 피난의 유불리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네요. X자, Y자 형태는 좋고 중앙 코어형이라 H자는 불리하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건물의 날개가 여러 개인 X자나 Y자 형태는요. 각 날개마다 독립적인 피난 계단을 두기가 용이합니다. 즉, 페일세이프 원칙인 두 방향 피난을 구현하기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거죠. 한쪽 날개에 불이 나도 다른 쪽 날개로 대피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코어형은 모든 동선이 중앙의 계단과 엘리베이터로 집중되잖아요. 네, 한 곳으로 다 몰리죠. 그럼 패닉과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딱 좋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H형은 긴 복도 양끝이 막히기 쉬워서 피난 경로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와, 이제 건물을 볼 때 디자인이나 전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건물은 탈출하기 쉬운 구조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안전구역에도 단계가 있다는 점도 되게 인상 깊습니다. 1차 복도, 2차 부속실, 3차 계단. 여기서 부속실이라는 게 계단 들어가기 전에 그 작은 공간을 말하는 거죠? 네, 방어문으로 분리된 작은 공간, 전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이죠? 만약 복도에서 계단으로 바로 이어지면 복도를 따라온 연기가 계단 전체를 순식간에 오염시킬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부속실이 중간에 있으면 1차 방화문과 2차 방화문이 연기와 불길을 이중으로 막아주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 계단이라는 최종 안전구역을 지키는 최전방 방어선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렇군요. 자, 이제 실제 피난 상황에서의 속도와 거리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네요. 계단에서의 보행 속도가 평균 초속 0.5m. 평지에서 여러 명이 걸을 때 속도의 절반밖에 안 된다니 생각보다 훨씬 느리네요. 네, 그래서 고층 건물일수록 피난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데만 해도 단순 계산으로 1분 이상 걸린다는 뜻이니까요. 와, 바로 이 속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통 계단까지의 보행거리라는 법적 기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계단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그 시간 안에 연기에 질식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의 표를 보니까 건물의 구조나 설비에 따라 허용 거리가 다르군요. 일반적인 건물은 30m, 불에 잘 견디는 내화 구조 건물은 50m. 맞습니다. 안전장치가 많을수록 더 먼 거리를 허용해주는 합리적인 기준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 피난층과 무창층이 나옵니다.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층, 보통 1층을 말하고요. 네. 근데 무창층은 이름만 들으면 창문이 아예 없는 층 같은데요. 지하층 같은 곳 말인가요? 지하층은 당연히 해당되고요. 지상층 중에서도 무창층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정의는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계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말합니다. 30분의 1이요? 네. 즉, 창문이 있긴 있지만 너무 작거나 적어서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층이죠. 연기 배출도, 소방관의 진입도, 내부인의 탈출도 모두 어려운 조건을 가진 층입니다. 그래서 이 무창층에 있는 창문, 즉 계구부에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 5가지가 붙는군요. 지름 50cm 원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바닥에서 1.2m 이하 높이에 있어야 하고 창살 같은 게 없어야 하고 또 쉽게 깰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모든 조건에 만족해야만 비로소 유효한 탈출구로 인정해 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무창층은 고립될 위험이 큰 아주 위험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피난의 최종 보루인 계단과 각종 피난기구요. 계단도 그냥 계단이 아니라 옥내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옥외 피난 계단으로 나뉘는군요. 핵심은 어떻게 계단을 연기로부터 보호할 것인가입니다. 옥내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은 모두 불에 타지 않는 내화구조 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방화문이죠. 방화문이요? 네, 최소 60분 이상 불과 연기를 막아주는 성능을 가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고 이 문은 화재 감지기랑 연동돼서 연기가 발생하면 저절로 닫혀야 합니다. 계단실을 하나의 거대한 세이프 룸으로 만드는 겁니다. 영화에서 자주 보던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그 철제 비상계단이 옥외 피난계단이군요. 이것도 보니까 건물 창문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네요. 네, 창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이 계단으로 옮겨붙는 걸 막기 위해서겠죠.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피난기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완강기, 구조대, 공기안전매트, 종류가 정말 많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왕관기 말고는 대부분 이름도 생소해요. 특히 구조대는 뭔가요? 구조대원이 쓰는 장비인가요? 하하, 그게 아니고요. 자로 형태의 긴 천으로 만들어진 비상용 미끄럼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미끄럼틀이요? 네, 건물 창문에 설치해두고 아래로 쭉 펼치면 사람들이 그 천통로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아, 주로 병원이나 노인자 시설처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서 계단 대피가 어려운 곳에 설치됩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만큼 내가 일하거나 사는 건물에는 어떤 피난기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피난 계획의 A부터 Z까지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모든 원칙과 설계 뒤에는 결국 패닉에 빠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깔려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규정들은 그냥 누군가를 귀찮게 하려고 만든 서류 쪼가리가 아니고요. 수많은 비극적인 사고에서 얻은 교훈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까지 계산해 넣어 만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거죠. 오늘 이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이제 무심코 지나쳤던 비상구 유도등이나 건물의 복도 구조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아, 저 패닉 반응 풀프루프 원칙이구나. 이 건물은 두 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페일세이프 설계를 했네? 하고 혼자 분석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상상이요? 만약 지금 이 카페에 불이 난다면 사람들은 어떤 본능에 따라 어디로 움직일까? 내가 만약 안전관리자라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저쪽 비상구로 유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나눈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공간에서 이런 작은 사고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